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첫 공개 행보.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또 기대 내지는 또 염려 이런 거 제가 다 경청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 전 총장의 지지자 모임 열지대에 정말 뜨거운 취재 경쟁까지 분위기가 정말 뜨거웠습니다. 게다가 오늘 나온 대선 지지율도 이렇게 높았죠. 그런데 오후에 나온 소식을 보니 공수처가 윤 전 총장에게 칼을 빼들었습니다. 며칠 전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이 윤석열 전 총장 등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등의 이유로요. 오늘 오전 여당 대표는 윤 전 총장에게 배신이란 표현까지 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일종의 발탁 은혜를 입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를 배신하고 야당의 대선 후보가 된다는 것은 도의상 맞지 않는 일이라고 봅니다.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 윤석열 전 총장, 그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어떻게 흘러갈까요? 예, 오늘 첫 뉴스는 윤석열의 칼겨눈 공수처입니다. 물음표를 좀 달았는데요. 자, 황보승 의원님, 오늘 공수처가 윤석열 전 총장의 수사에 대한 착수했습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옵티머스 사건을 지난 2019년에 무혐의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문제 그리고 윤 전 총장이 이제 한명숙 전 총리의 모해 위증 교사 이 사건이라고 하는데 검사들에서 불기소 처분을 했다, 기소를 방해했다라는 사건인데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입니까? 지난 12월에 그 추미애 장관께서 윤석열 총장을 검찰총장 직무에서 2달 동안 직무정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미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아마 윤석열 총장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이제 순서가 좀 바뀌었지만 실제 그게 현실화가 되는 것 같고 공교롭게도 오늘 그 대선 후보 지지도 그 후보 선호도 35.1% 이제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그날 공수처 7호, 8호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내용이야 이 고발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에 따라서 공수처가 엄중하게 수사를 하셔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게 이제 범야권 후보 대선 주자 중에서도 또 선호도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에게 이 정권이 좀 과하게 칼날을 휘두르는 거 아니냐, 오비 일학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저는 좀 의견이 다른데요. 저도 이제 오늘 그게 속보로 떴길래 사실 무슨 일이지 하고 봤는데 사실 그 내용을 보면 저희도 이제 기사로만 접했습니다만 이제 입건을 했다라는 걸 가지고 수사 개시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온 거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형사 사건이 수사기관이 이렇게 내사를 하다가 인지하는 사건이 있고 고발장이 접수돼서 이제 고발 사건으로 들어오는 사건이 있는데 이게 입건의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기관이 내사나 첩보를 통해서 수사를 하다가 인지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혐의점이 인정될 때 입건을 하는 것이니까 좀 중대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더 의지가 작용한다 그거죠. 그렇죠. 근데 네. 고발 사건에 있어서 사실 입건이라고 하는 거는 각하 사유가 없는 한 검찰 사건 직무 규칙에 따라서 중복된 사건을 또 고발한 경우랄지 또는 고발장만 보고도 명백하게 이거는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다든지 이제 이런 사건 말고는 전부 이제 입건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아직까지 예컨대 압수수색을 한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사건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는데 기소를 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그냥 사건 번호를 붙여서 입건을 한 거에 불과한데 오늘 이제 그 기사 이후에 나오는 메시지들이 굉장히 공수처가 칼을 빼들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문제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전 국민이 윤석열 총장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또 이 공수처가 만들어지면서 이 공수처 자체가 저희 당에서는 아직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제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구조적으로 볼 때 어디에 그 감시 감독도 받지 않으면서 무소불위의 어떤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초법적인 기관이다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정말 공정하게 좀 수사를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검찰 내부의 사정을 속속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이거 지금 수사할 수 있는 준비는 제대로 되셨는지 검사 23명 중에 지금 다 위촉도 지금 못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대로 수사를
이왕 하셔야 되면 정말 공정하게 수사하시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근데 싶습니다. 이제 사실 공수처가 법이 있기 때문에 초법적 기관은 당연히 아니고 우리가 공수처를 출범시킬 때 이제 많은 헌법 논의들을 정신에 맞지 않다는 거죠. 되돌이켜 보면 헌법에도 그것도 정권 분립에 맞지 다른- 않다는 그쵸. 말씀이시죠? 다른 의견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 당시에 공수처를 우리가 출범시켰던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뭐 검사든 판사든 아니면 검사 할아버지라도 성역 없이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공정성에 의심을 받아왔던 게 이제 검찰의 수사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더 엄정하고 공정하고 성역 없이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공수처를 발족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시민단체 고발이 뭐 절차에 따라서 들어왔고 그거를 예컨대 사무규칙에 따라서 입건한 것 자체는 뭐 당연한 것이고 사실 뭐 윤석열 전 총장이 아니라 윤석열 전 총장의 뭐 할아버지라도 이렇게 뭐 수사 대상이 돼야 너무나 되겠죠. 당연한 얘기죠. 네. 근데 이제 성역 없이 검찰이 수사해야 된다. 정치 검사 아니어야 된다.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아야 된다. 이게 검찰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렇게 대권 후보 반열에 올리신 분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국 장관이시거든요. 윤석열 총장이 과거 우리 당 출신 대통령 두 분을 수사했고 지금 그분들이 감옥에 가 계십니다. 그런 수사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또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하셨고 뭐 그 당시 저희 당에서는 뭐 반대도 했지만 자 그러면 정말 살아있는 권력을 공정하게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뭐 많은 수사 방해를 했다고 저희는 보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검찰총장이 아니라 이제 대권 후보로 이렇게 진짜 등극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소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섭렵 없는 수사, 만인에게 평등한 법치 구현 이런 것들을 뭐 이완 공수처라는 조직이 만들어졌으니까 제대로 구현되기를 바라는데요. 그 이성윤 지금 이제 고검장이시죠. 그 수사받는 과정에서 황제 의전 받으시면서 그거는 관용차 뭐, 타시면서 네. 조사 받지 요 않으셨어요? 윤석열- 공수처 수사를 아, 그렇죠. 윤석열 전 그러니까 예를 총장의 들면 사건하고는 뭐 관련이 없는 그거랑은 거니까요. 관련이 없지만 제가 이제 법이 제가 강조하고 만인에게 싶은 거는 평등해야 된다라는 사실은 걸 얘기를 대선 하면서 주자일수록 지금 수사를 이제- 받는 과정에서 네네. 제가 이제 마무리 좀 네네. 할게요. 예,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공수처가 정말 공정하게 엄정하게 이왕 만들어졌으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스타트부터 이성윤 중앙지검장 시절에 수사받는 과정에서 과연 이게 만인에게 평등한 수사 과정이냐 거기서부터 저희는 의문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수사는 만인에게 평등하고 아주 엄정하게 이렇게 진행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예. 앞서 이제 잠시만 저쪽 화면에 저희 지금 앞에 화면에 나오는 게 저희 TV에 네. 밖으로 송출된 화면인데요. 지금 보시면 아, 불꽃이 나오는 게 좀 네, 보일 수가 네. 있을 겁니다. 불꽃 효과가 네. 지금 네 번째 패널이신데요. 가장 빨리 빨리 네. 나온 올랐습니까? 건가요? 빨리 나왔습니다. 예. 오늘 10번 도전할까요? 사실 저희는 사이좋다고 지금 본회의장에서 나란히 네. 짝꿍이라고 그렇게 짝꿍인데. 말씀드렸는데 짝꿍인데다가 네. 다들 걱정했어요. 너무 재미없으면 어떡하나. 둘이 너무 친하셔서. 친해서. 불꽃을 예. 더 태우도록 하겠습니다. 불꽃이 가장 빨리 나왔습니다. 너무 많이 나오면 저희가 오늘 10번. 예. 네. 여러분 저 PD가 사실 손으로 계속 누르는 거여서 그런가요? 예, 네. 인건비가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거 뭐 자동이 아니에요. 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이소영 의원님은 입건 그냥 고발된 사건이 배당돼서 입건된 거지 뭐 적극적으로 수사를 착수한 게 공수처가 아니다. 압수수색도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만일 앞으로 공수처가 적극적으로 수사에 착수한다면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얘기된 옵티머스 사건이나 아니면 한명수 전 총리에 대한 모해이증 불기소 사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나와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이미. 근데 이제 수사를 착수했을 때도 원칙은 저는 분명하다고 보고요. 엄정하게 여느 사건처럼 진행을 하면 되겠죠. 거기에서 과도하다거나 근거 없이 기소를 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똑같이 비판받아야 될 것이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선 주자든 검찰총장이든 누구든지 간에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고 고발장이 접수되든 혹은 어떤 혐의가 있어서 인지를 하든 해서 사건화되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성역 없이 이제 엄정한 수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고 사실은 옵티머스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게 피해자가 굉장히 많은 사건이고 이제 지금은 정말 많은 예.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이제 사안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부장 정결 사건이어서 이제 몰랐다 이제 이런 주장이 있었던 거고요. 근데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았고 몰랐느냐 하는 거는 좀 수사가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뭐 알지는 못하지만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뭐 기왕에 또 대통령이 되시고자 지금 나서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이제 이 사건이 고발된 시점이 라임 옵티머스 관련해서는 2월 8일 날 고발이 됐고요. 예.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교사 의혹 관련해서는 3월 4일 날 고발이 됐어요. 예. 근데 하필 네, 2월 시기가 그렇다는 시기가 말이에요. 이 시기에 이제 본격적인 뭐 입건을 이제 하신 거죠. 뭐 수사를 어떻게 진행하실지는 좀 지켜봐야 아시겠지만 되겠지만. 공수처가 사실은 발족을 하고 나서도 여러 가지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꾸리는 데 시간이 걸렸던 게 사실이고 그 이후에 사실상 이제 언론에서는 여당 인사라고 평가하는 분들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수사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단계에서 이게 뭐 7번째든 8번째든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고발 사건이 입건됐다고 해서 이게 뭐 정치적으로 뭐 어떻다 이런 판단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옵티머스 사건을 잠깐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런 겁니다. 옵티머스 펀드가 이제 거의 뭐 사기로 해가지고 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본 건데 2018년에 옵티머스의 이제 전파진흥원이라는 정부 산하기관이죠. 여기에서 740억, 750억 정도로 투자했는데 나중에 돈은 회수를 받았긴 했어요. 하지만 당시에 옵티머스 대표가 이거 좀 깨끗하지 않다. 그래서 검찰에 수사 의뢰했는데 당시 중앙지검에 의뢰를 했는데 그때 중앙지검장이 윤석열 지검장이었죠. 네. 근데 이제 당시 지검에서는 전파진흥원이 피해도 없고 또 전파진흥원 측에서 크게 뭐 죄를 뭐 벌하지 않아도 됩니다.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냥 무혐의 처분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뒤에 이제 옵티머스의 사기 펀드가 나오면서 논란이 됐죠.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논란이 됐었고요. 잠깐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직접 그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예. 보고받은 적 없다. 없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거는 사건 자체가 부장 전결 사건입니다. 아예 보고가 올라오진 않습니다. 그게 윤석열식 수사입니다. 전결이라고 하는 거는 들어보십시오.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예. 뭐 지금 보면 이제 장관이 총장한테 막 묻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박범계 당시 법사위 의원일 때, 예,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물었던 거죠. 네. 윤석열 2년 전에 중앙지검장 시절에는 부장 전결이어서 나는 모르는 사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뭐 알았을 거냐 몰랐을 거냐 하는 거는 이미 지금 예컨대 오늘부로 수사가 착수된 진행 예. 중인 사건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보태는 건 좀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고요. 근데 다만 어쨌든 지금 이제 윤 전 총장의 주장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몰랐는지 정말 개입이 없었는지 또 이렇게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이 큰 뭐 이런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 어떤 위법이 없었는지는 충분히 조사해 볼 가치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고발이 이루어졌고 입건이 됐으니까 조사를 하시겠지만 지금 이제 박범계 이제 의원님이 질의하시고 답변하는 과정을 보셔도 이게 부장 전결이다. 이게 내부에 규정이 있고 그 규정대로 한 것인데도 이런 것들을 좀 뭐 이 정치권 전체가 반성해야 될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너무 이걸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또 이런 식으로 의혹을 제기하면 사실은 뭐 자유로울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 이런 생각을 좀 사실은 해요. 이제 부장 네. 전결이다. 뭐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부장 전결이고 누구 전결이고 한 거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다 모른다고 하면은 검찰총장은 아마 뭐 할 일이 없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건, 국민들의 어떤 뭐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나 또는 정치적 혹은 여러 가지 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들은 검찰총장이나 어떤 뭐 지휘부에서 당연히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를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볼 가치가 있다, 수사할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저 사건이 아마 초기에 이렇게 이제 사건화되었을 당시만 해도 크게 이제 피해가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보니까 이게 옵티머스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라임 사건 뭐 그러면서 선량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사실은
뭐 사기 당하신 부분도 있고 예. 제대로 정보를 멀쩡한 모르는 펀드인 줄 알고 상태에서 투자했다가 그렇죠. 생태 또 같은 기관을 부분을 통해서 날렸죠. 팔았고 또 정보 기관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이제 판단을 잘못하셔서 선의 피해자들이 생기신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전 국민 관심사로 되면서 다시 이제 사건이 재조명받고 하는 과정에서 이슈가 됐는데 어쨌든 뭐 시시비비는 공수처에 지금 이첩이 됐으니까 네. 네, 공수처에서 하실 예. 일이다. 네, 그러나 엄정하게 네, 그럼요. 만인에게 평등하게 수사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수처가 수사하는데 사실 공수처가 엄청난 산통도 있었고 괌신도 있었고 대통령의 사실은 공약 1호이기도 했고요. 또 여야 간의 충돌도 컸습니다. 패스트트랙 때 논란이 많았죠. 그렇게 탄생을 했는데 1호 사건부터 사건들이 과연 뭐 거학척결 이런 부분에서 적절하냐라는 논란은 되어왔습니다. 1호 사건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특별 채용 의혹이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권 내 반발도 좀 있었고요. 2호 사건은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 보고서 왜곡과 유출 의혹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공수처가 일을 잘하는지 앞으로 보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겠지만 첫 번째 지표가 여당 야당 불문하고 이제 다양한 정치 세력으로부터 원성을 사느냐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제 1호 사건을 조희연 교육감의 그 전교조 네. 예. 그 해직 교사의 특별 채용 사건이었는데 사실은 여권 측에서 거기에 대한 비난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예. 그리고 지금은 사실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을 입건을 수사하는 것 관련해서는 야권에서 또 비난이 오늘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은 이제 여권, 야권 다 어떤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고 좀 나름대로는 중립성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고민한다라고 하는 점이 또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수처라고 하는 기관이 출범했고 뭐 몇 달 동안 쇼를 하고 없어질 기관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어떤 특정한 수사를 꾸준히 담당해 나가야 되는 기관인데 많은 사람의 기대를 받고 태어난 기관인데 뭐 1호 사건, 2호 사건 굉장히 어떤 뭐 의미를 부여하고 뭐 어떤 그런 쇼, 이벤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공평과 절차에 그렇죠. 따라서 네. 그렇게 묵묵히 일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한테 신뢰를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공수처가 예. 검찰과 차별화된 기관으로서 사법정의, 법치주의 실현을 해 나갈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는 뭐 애초 출범부터 우려를 많이 한 기관이기 때문에 더 뭐 관심 있게 보는 건 당연할 것이고 뭐 우리 공수처장께서 사실은 큰 짐을 지고 이 조직을 이끌어 나가셔야 되는데 뭐 향후에 뭐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응원하면서 또 잘 네. 감시 견제해야 될 것 근데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개별 사건 하나하나에 네.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볼 것이다. 특히나 대권 주자 선호도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이건 윤 총장의 문제라기보다는 진짜 공수처가 시험대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좀 애매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력 대선 주자에 대해서 물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아니지만 수사하는 것.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도 비슷한 맥락으로 읽힐 수도 있지만요. 유력 대선 주자에서 수사하는 게 시기적으로 적절하냐 또는 대선 주자든 누구든 성역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혐의가 있고 고발이 들어오면 수사를 해야 된다. 뭐 저 혼자 계속 뭐 답변과 반론을 하는데 여기에 다시 재반박을 해보면 누구나 고발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이 배당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선 주자 다 고발해버리면 다 수사해야 되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예컨대 고발된 사건이 입건이 되지만 실제로 내용을 봤을 때 이게 어떤 뭐 혐의의 문제가 중대성이나 없으면 각하할 수도 상당성이나 있는 거죠. 뭐 예, 각하할 수도 있고 예, 뭐 예. 불기소 처분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만약에 대선 주자라서 혹은 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무슨 지사 주자라서 다 수사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기 시작하면은 정치인들은 뭐 어떤 보호막 속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성역 없이 수사하는 게 원칙이고 당연한 것이고 또 특히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대선 주자라고 한다면은 능력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지만 삶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해명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이 바라고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대선 주자여서 뭐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연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국민들한테도 좋지 않고
지금까지 많은 사례들을 보더라도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여러 가지 위법 혐의로 인해 수사받은 사건들은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기는 한데요. 근데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지금 뭐 장모 사건 가지고도 엄청 여권에서는 부풀리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에 이제 더해져서 공수처가 뭐 실제 어떻게 수사를 해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대권 주자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한 압력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이냐. 이것이 과연 이제 뭐 공수처라는 게 독립된 기관 같지만 사실은 이 정권의 어떤 의지로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로 탄생한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수처가 이 정권과 대통령에 의해서 완전히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고요. 공수처는 단순히 검찰 개혁을 위해서 이 정권이 만든 기관이라기보다는 국민들한테 공정한 어떤 수사기관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만든 기관이라고 저는 근데 말씀드릴 결국 수 있을 그 것 같고요. 전제는 기존의 검찰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이죠. 한 단계 그러니까 더 이제 대선 옥상옥을 주자가 주는 거 아닙니까? 대선 주자가 이제 부담을 느낄 거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런 검증과 압력을 견디는 것이 또 그 대선 주자의 저는 몫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또 다른 어떤 대권 주자들이 또 공수처에 고발이 돼서 또 입건이 될런지 뭐 이런 이제 선례들이 자꾸 만들어지면 네, 또뭐 일부에서는 걱정이 뭐 되네요. 방금은 네. 불 안 나왔나요? 제가 계속 보고 있었는데 이건 조금 약했나 네, 보더라고요. 네. 우리 조 PD님이 약간 약하게 본 것 같습니다. 지금 쉬고 계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계속 안에서 지금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불 많이 예, 넣어주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불에 이렇게 같이. 근데 사실 나오는 게 불리하셔. 왜냐하면 우리가 주로 있는 이 조원에 네. 그 이소영 의원님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불꽃 튀면 자기가 힘들 텐데.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 본회의장에서. 본회의장에서. 본회의장에서요? 네, 야, 네. 이게 예. 국민의힘이 앉는 그 블록에 저희 블럭에 제가 지금 야, 그렇군요. 외롭게 그 민주당 의원들이 한 줄로 이렇게 들어가 계신데 거기 최전방에 지금 가 계신 오셨거든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대신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올라간 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이었기 때문에 공수처의 갈등이 또 혹시 관심을 더 올려주지 않느냐. 뭐 이런 정무적 효과가 좀 그렇게 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국민의힘 일부에서 나오기도 근데 뭐 했고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윤석열 총장이 지금 35.1%라는 그 어떤 선호도를 받고 있는 게 사실 이분이 완전히 공정의 아이콘이 지금 되셨거든요. 예. 정의의 사도, 공정의 아이콘이 되셨어요. 왜? 과거 정권에도 겁내지 않고 뭐 전직 대통령 두 분을 사실은 뭐 수사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우리 당 내에서는 여전히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홍준표 대표도 뭐 이렇게 멘트를 하셨더라고요. 우리 대통령 2명이나 감방에 보낸 사람이다 이렇게. 근데 이 정권에 들어서도 하여튼 정권의 핵심 비리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거침없이 할 때마다 브레이크가 걸렸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정말 이제 공정의 아이콘이 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공수처가 수사하고 장모 사건 수사하고 뭐 이런 것들이 과연 국민들께서 이게 정말 죄가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되고 하려고 하는 거다.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다라고만 보실지 그거에 대해서는 좀, 본인이 우려가 수사권을 됩니다. 가지고 이제 수사기관의 역할을 할 때 사실은 정말로 예외 없이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무차별적이고 과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수사권을 행사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정하다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그런 칼날이나 잣대가 들어올 때도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뭐 이렇게 숨기는 것보다는 당당하게 수사를 받고 나는 죄가 없다라는 거를 밝히는 게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공정에 가까운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35.1%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그 어제 뭐 공식 행보를 처음 이제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영상에도 나왔었는데 사실은 그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던 여러 가지 것들, 뭐 전직 대통령 2명을 감옥으로 보냈고 이 평가의 스테이지는 어떻게 보면 넘어가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검찰총장으로서 예컨대 수사를 어떻게 했냐 하는 것들은 이제까지 평가가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대선이 지금 9개월 남았거든요. 그리고 뭐 지지율이 가장 높은 지금 후보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민들이 이분의 어떤 가치, 철학, 교육, 뭐 경제, 사회 모든 것에 대한 어떤 관점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어제도 사실 공식 첫 행보를 한다고 하면서 기자들한테 일정까지 알리고 다 모았는데 결국에 하신 얘기는 지켜봐 주십시오. 여러분의 뭐 기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밖에 없었던 거죠. 삶에 대해서 예컨대 가족, 뭐 장모 이런 질문에서도 뭐 전혀 일체의 답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가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대선이 9개월 남은 상황에서 이렇게 지지율이 높은 이제 야권의 대선 주자로 평가받는 분이 자신의 어떤 내용, 비전을 전혀 꺼내놓지 않고 이게 어떤 언론에서는 무언의 정치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말을 하지 않는 정치. 저는 이게 약간 성립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은데 사실 저희 같은 국회의원도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의견을 답할 뭐 그렇죠. 그런 네. 상황들이 아니, 주어지고 제가 뭐 그 부분에 네, 거기에 대해서 대해서는 평가받고 예, 예. 그렇지 이소영 않습니까? 의원님 지금 말씀 길죠. 좀 길죠. 잘라야 되죠. 제가 치고 들어가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다음 전- 주제가 네. 사실은 또 황보승 의원님이 좀 많은 말씀을 하실 법한 주제여서 네. 그래요? 배려하고 계셨군요. 예, 그럼 네. 제가 저 그 부분 그 부분, 동의합니다. 예, 동의하시면 여기까지 하고 짧게 다음 주제로 정치력과 넘어갈까요? 비전 예. 그걸 남은 기간 동안 충분히 검증 받으셔야 되고 그걸 통해서 국민적인 지지를 계속해서 받으셔야 대통령이 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아니, 무언의 지금 정치를 좀 그래서 시작하셨으면 저희도 좋겠어요. 당에서 지금 요구하는 게 이제 지금 뭐 이 지인들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대리해서 간접 말씀을 네. 전달하시는 것도 그 과정에서 자꾸 오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대권 주자가 되시려면 전면에 나서셔야 된다. 그리고 뭐 저희가 아마 내일 당대표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제 당내 분위기를 보셔서 유불리를 파악하셔서 아마 그 다음 행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으로서 비전과 정치력 검증받아야 된다는 거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첫 번째 주제가 너무 오래 가긴 했는데요. 앞서 공수처 얘기는 뭐 제가 좀 귀가 좀 얇아서 양쪽 분 얘기를 들으면 다 맞는 것 같아서 예, 시청자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시겠죠.